커리어 가이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흥미로운 학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소개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전공 수업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명대학교 뷰티케어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지, 그리고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지, 우리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우리 세명대학교 뷰티케어학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시라면 화장품 뷰티 학부에 우리 뷰티케어 학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같은 학부 체제이긴 해요. 지금 현재 같은 화장품 뷰티 학부죠, 그죠? 그래서 화장품 학을 그리고 뷰티케어 학을 전공 분리해서 입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학이 더 좋으신 분들은 화장품 학에 지원을 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헤어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피부 에스테티션이 더 좋으신 분들은 이제 뷰티케어 학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뷰티케어를 하시다가 나는 화장품 만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나랑 더 잘 맞을 것 같아 하면은 서로가 또 편입이나 전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 학도 재밌고 뷰티케어 학도 재밌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을 갔다가 뷰티케어 학으로 오셔도 되고 뷰티케어 학 갔다가 화장품 학을 지원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TO가 있을 때 그런 시도의 계기가 더 많아지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신 분들이 많죠. 자, 이런 분들은 화장품, 우리 뷰티 학부의 뷰티 케어 학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곧 이어서 우리가 과 분리를 아예 할 것 같아요. 화장품 뷰티 학부의 뷰티 케어 학과 혹은 화장품 뷰티 학부의 화장품 학과로 이렇게 분리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하는 과이기 때문에 화장품 뷰티 학부의 화장품학 전공으로 입시 전형 그리고 화장품 뷰티 학부의 뷰티 케어 학 입시로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가 지금은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길에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세명대학교 뷰티케어 학과에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전공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교수님이 함께 우리 뷰티케어 전공을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헤어 미용과 피부 미용 그리고 메이크업과 네일 미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기초 지식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혹은 뭐 이러한 뷰티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4년제와 2년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제 빨리 산업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전문대학을 지원을 하시겠지만 나는 여러 타 학문과 어떤 융합이나 연결을 하고 뷰티 분야이지만 조금 더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4년제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도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막상 여러분들 취업을 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4년제 학위를 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교수님도 전문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빠른 취업이 가능하고, 그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뷰티 분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의 깊이나 타항과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가치를 바라거든요. 매니저 업무나 경영 업무라든지. 그래서 단순 실기에 집중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먼 미래까지 나의 미래를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접근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년제 세명대학교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뷰티 케어 학과는 이러한 그 네 가지의 뷰티 분야에 대한 직업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뭐 석박사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만약에 교수나 뭐 강사시라면 4년제를 미리 오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제 메이크업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내가 예뻐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주고, 그 사람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시겠지만, 나는 셀프 메이크업을 내가 예쁜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직업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셀프 메이크업 할 때 재밌다고 해서 지원을 하시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셀프 메이크업을 하는 것과 나의 용모를 좀 예쁘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예쁘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은 정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지. 뭐 고객님 오늘은 이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하고 일방적인 여러분들의 뷰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적용하실 수는 없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항상 고객의 니즈가 뭔지 고객이 원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고려해서 메이크업을 적용하셔야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상이나 그분들의 뭐 얼굴 특성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메이크업이 끝나면 의상과 그리고 헤어의 조화까지 잘 점검하고 그 전체를 토탈 이미지를 잘 보는 훈련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화장법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주 묻는 질문이죠. 고객에게만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화장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화장품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아마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이런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사적인 관계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응대하시면 되겠지만 고객이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크업 분야에 따라서 뷰티 메이크업이 있고요. 그리고 웨딩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무대 메이크업도 있고 광고 메이크업도 있고요. 포토 메이크업 그리고 패션 메이크업 등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어 있겠습니다. 메이크업 이거는 스타일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취업 루트가 있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뷰티 메이크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메이크업이겠죠. 그래서 웨딩 메이크업까지, 그리고 면접, 오디션, 졸업식 하는 메이크업들, 그리고 이러한 일반 뷰티 메이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미디어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나 TV 통해서 배우는 것도 뷰티 메이크업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메이크업이 항상 뭐 웨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아나운서라든지 여러분들 보는 CF 같은 경우 이제 특수 분장과 캐릭터 메이크업을 빼고는 이러한 영역도 다 뷰티 메이크업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체가 어느 매체에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무대 메이크업이고요. 무대 메이크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페라나 연극 위에서 그 캐릭터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것을 바로 무대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나리오나 대본 속의 캐릭터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진하고 과한 화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잘 아시겠죠, 그죠? 보통 영화나 이제 이런 오페라나 큰 대극장, 소극장, 중극장, 무대 메이크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미리 설명드릴 거는 지금 이러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이 내용들은요, 이 커리어넷이라고 하니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어떤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겠죠.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이렇게 분석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직업의 개요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국가가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적성과 흥미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본인들이 분석해 놓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점이 아니라 국가가, 나라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직업의 세계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의 적성과 흥미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좀 자유롭습니다. 출퇴근이 늘 일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 사회랑 그리고 보통 일반 회사랑은 좀 다른 시간대 영역에 일을 하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리고 신체적 언어적 활동을 선호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몸을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언어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적 활동은. 근데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저는 그러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의 언어적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타인이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서 뭐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또 표현을 해주는 아주 최소한의 언어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분야가 헤어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 분야도 들어가면 다른 분야의 스태프들과 같이 일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활동을 좀 더 잘 되는 분이 용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 이러한 성격들이 좋고 피부나 신체 구조 등의 외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더 좋다. 자, 여기에 좀 자유롭고 신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많은 사람, 그리고 언어적 활동을 선호하는 성격이신 분들,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부나 다른 사람의 신체 구조 등을 좀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굉장히 변화나 다양성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사고들, 그리고 굉장히 뭐 고집이 세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주관이 너무 뚜렷한 건 좋은데
우리는 트렌드에 따라서 빨리 기술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이건 이거지라고 이제 굉장히 고집적인 사고보다는 좀 더 흐름에 맞게 좀 탄력 있는,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맞다. 그리고 좀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개방적인 사고가 어떤 미용 기술의 시대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그 흐름은 뭐 시장이 변해서이기도 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직업이고 타인의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이들을 훈련시키거나 발달시키는 활동들을 선호한다면 더 좋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까지 갖추면 더 좋겠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대인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직업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 교수님 그런데 저는 좀 내성적인데요. 자,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조용한 분야로 취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강남의 샵이나 좀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어떤 살롱에서 어떤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메이크업을 1대1로 해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내성적이거나 좀 조용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면에 이제 저는 교수님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한 소통하는 게 좀 겁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분야로 취업을 나가시면 되겠죠. 굉장히 뭐 신체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다른 여러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뭐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영화를 찍거나 뭐 광고 촬영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한 분야로 취업을 나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다시 말을 하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는 쉽지만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서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빨리 여러분들의 목적에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취향이나 피부 타입을 파악한 후에 용모를 아름답게 해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나 손재주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뭐 미술을 즐겨 하셨던 분들이거나 패션 쪽에 좀 더 흥미를 느끼셨던 분들도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분야로 많이들 진출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적 감각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교수님 저는 뭐 미적 감각이 없어서요. 저는 똥손이어서요.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에 좀 흥미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의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저는 틀림없이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뷰티 분야는 누구나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좀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지만 한 반은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기술 다음에 그 다음 영역이 굉장히 학문적인 영역, 그리고 예술적인 영역,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도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이 대학이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그걸 키워나가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직업을 여러분들 선택하시던지 간에 비슷하겠지만 열정도 중요하겠지만 성실성과 인내성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려운 거 참고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근성, 끈기, 열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선택하시던지 간에 동일한 능력이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는요, 좀 분야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면 이 분장이라고 하는 영역도 함께 들어가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직업이 나라에서는 좀 분류를 하고 있긴 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은 거의 통틀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어떤 분장사도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분장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용어가 아직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의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도 불리우고 있지만 분장사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장사 그리고 분장에 대한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분장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교수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무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대본과 시나리오, 그리고 시놉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 스토리가 짜여 있는 것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분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잘 이해를 하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분장사는 직업군은 똑같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분장사보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명칭이 훨씬 더 지금은 대중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직업 정보 역시 커리어 내시죠, 그죠? 자, 이 직업에 대한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이래요. 보통은 연봉이 평균입니다. 물론 다 3천만 원 이상 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천만 원 이상을 더 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일자리 전망은 국가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매우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나라가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분야를 아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다. 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수요도가 높다는 건 거겠죠. 그죠? 산업에서. 자, 발전 가능성이 또 매우 좋네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는 직업군이다. 미래 직업에 있어서도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4차 산업 그리고 미래 직업이 뭐 몇백 개가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헤어 디자이너나 피부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네일 하시는 분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을 하는 일을 여러분들 한번 연상해 보세요. 다 우리의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메이크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웨딩하는 날? 우리의 직업이 없으면? 그리고 그 영화 속의 어떤 캐릭터를 특수 분장이 필요한 캐릭터다. 괴물 분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비 분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직업이 없어지면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수요도나 발전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겠다.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고용이 평등하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그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좀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고용이 평등하냐에 따라서는 조금 미만일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져서 남성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시는 편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의 지원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들이 만약에 남자분들이 여기를 지원을 하시면요, 교수님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취업이 너무 빨리 잘 돼요. 왜냐면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남자 졸업생들을 서로 뽑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남자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분장사로 나가도 무대 분장사, 그리고 뭐 영화 촬영 현장, 드라마 촬영 현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냐 일반 뷰티,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분야로 뭐 취업을 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특히 남자분들은 거의 1순위로 제일 빠른 취업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직업 정보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현황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역시 커리어넷에서 되어 있고요. 웨딩 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국, 공연업체에서도 소속되고 분장 파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뭐 미술센터라든지 뭐 SBS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속 그 분장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KBS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뭐 종편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외부 인력 프로덕션에서 미리 사전 제작돼서 방송국에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분리된 이 분장 전문 프로덕션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파트가 굉장히 다르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웨딩은 그냥 옵션인 거지, 웨딩만 하겠다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가장 좀 대중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웨딩 메이크업이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시면 뭐 청담동이나 강남 쪽에 살롱으로 가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 셀럽분들이 거기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방송 현장을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방송국이나 이제 프로덕션 쪽으로 취업을 하셔서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촬영팀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홈쇼핑 쪽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대 분장 쪽으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 전속 아티스트로 코디네이터처럼 이렇게 스타일리스트처럼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의상도 함께 배우셔야 되세요. 의상의 어떤 토탈 코디네이션 쪽도 함께 봐주고 헤어도 필요합니다. 이 연예인 전속 아티스트가 되시려면 이렇게 좀 전체를 다 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명대 오시면 이러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경력이 쌓이는 혼자 독립하셔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방송국이나 살롱에 소속돼서 여러분들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뭐 아니면 이번에 나 영화를 찍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너랑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독립적인 사업자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단연간, 그 대신 조건은 단연간 경력을 쌓으셔야 하십니다. 자,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처음엔 이제 보조 업무를 하시게 되겠지만, 패션쇼나 연극 공연 등의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찼다 하시면 메이크업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살롱을 창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송 분야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재직을 하다가 교수님의 샵을 좀 냈거든요. 뭐 강남이나 어떤 럭셔리한 샵은 아니지만 이런 메이크업 전문 샵을 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경로와 루트로 여러분들이 시창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또 여성들은
육아나 이러한 결혼의 큰 인생의 큰 고비들이 있잖아요. 경력 단절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 뷰티 분야는 언제든지 복귀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연장술이나 그리고 퍼머넌트 메이크업도 여러분들 같이 하시게 되시면 아시죠? 돈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는 거. 그리고 창업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집 근처에 결혼을 통해서 경력은 단절되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는 것은 특히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피부 그리고 네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르지 않는, 끊기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교수님이 직접 몸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 직업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길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세명대학교 뷰티교육과에서 좀 더 많은 얘기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가이던스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학과를 만나보셨다면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몇 개 학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전과나 복수 전공 가이드라인은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취창업 지원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고민이 과중된 학생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참케어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